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측면을 탐험하는 여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는 인류의 요람입니다.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하마 부족의 비범한 여성들부터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남성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겪어야 하는 남성들까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인지 궁금하신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도와 가장 낮은 수도가 모두 있는 에티오피아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의 진정한 기원과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는 채널에 참여하세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외딴 남부 지역에서는 매혹적인 문화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외딴 남부 지역에서는 매혹적인 문화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마, 카로, 메르시와 같은 부족 출신의 여성들은 고대의 천연 의복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 카로, 메르시와 같은 부족 출신의 여성들은 고대의 천연 의복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 대신 복잡한 바디 페인트 수제 보석 결혼 이야기, 사회적 지위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의미 있는 액세서리를 통해 그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이 부족 출신의 여성이 현지 광물과 안료로 만든 화려한 목걸이, 구슬 팔찌, 눈에 띄는 바디 페인트로 장식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흥미롭게도 이 여성들의 목걸이나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결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 부족에서는 기혼 여성들이 굴이나 철로 만든 여러 목걸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크고 독특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의 첫 번째 아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혼한 여성들을 피해서 불행을 피하세요. 게다가 부족의 옷을 입지 않는 관습은 공동체 내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합니다. 일부 부족에서는 성인식, 결혼식, 추수축제와 같은 주요 의식에서 의식과 신체 장식이 신성한 역할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매력적인 측면은 방문객들에게 경외감을 주며 남부 에티오피아 부족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신선한 매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왜 남부 에티오피아의 많은 부족들이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의복 없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유를 알고 싶다면 8번 느낌표로 댓글을 달면 됩니다.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 2. 결혼하기 어려운 시험. 하마 부족의 소녀들을 만나면 그들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작은 부분으로 따아지고 황토층으로 덮여 있어 마치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독특한 색상과 질감을 제공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잊어버리세요. 하마 여성들은 그들만의 보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에 점토와 버터를 섞어 발라 외모를 개선하면서 가혹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들의 관습은 더욱 놀랍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마르 여성들은 평생 동안 다시는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결혼 후 그들은 목욕과 작별을 고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하마르 남성들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여성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마 부족에서는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한 소습격 전통을 기억한다면 하마 부족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남성은 이 업적을 4번 반복하면서 15마리의 황소를 뛰어넘어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15마리의 황소가 있으며 하마 부족의 여성과 결혼하려면 이를 4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 황소들은 보통 키가 4에서 5피트이고 몸무게가 400파운드가 넘습니다. 이 황소들은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강력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의식을 완료한 사람들만이 가족을 돌볼 만큼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마 부족의 한 남자가 실패하면 결혼할 가능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부족에 의해 약자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낙인. 하마 부족의 한 남자가 실패하면 결혼할 가능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부족에 의해 약자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낙인. 그러나 하마 부족의 남성들에게는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도 남편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에 직면하며 그들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번호 4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댓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 3. 바다는 없지만 해군. 역설적으로 해안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풍부하고 인상적인 해양 역사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에티오피아는 무역로를 보호하고 주요 강을 따라 상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을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에 에티오피아는 군사정부의 지도 아래 자국의 영토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인민해방전선 EPLF를 설립했습니다.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더라도 이 힘은 1991년 이후까지 발전하고 지속되었습니다. 해군이었지만 광활한 바다와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대신 주로 에티오피아의 두 주요 수로인 블루 나일강과 아와쉬강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전략적 항구를 보유한 지부티를 비롯한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 협정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협력은 에티오피아가 직접적인 해안선 없이도 교통 역량과 글로벌 연결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 4. 아디스아바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근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355m의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다른 모든 도시들을 능가합니다. 이 도시는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숨막히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엔토토 언덕의 봉어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기후를 즐기며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엔토토 마리암 교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번화한 아프리카 수도에서 보기 드문 아디스아바바는 꿈의 여행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종종 커피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이 도시에는 전통적인 커피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에티오피아의 의식적인 커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원두를 눈앞에서 볶고 갈아 끓이는 과정을 통해 에티오피아 커피의 역사와 맛을 반영한 풍부하고 풍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번화한 시장을 좋아하신다면 메르카토를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야외 시장으로 향신료와 수공예품부터 가축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과부하이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진정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번호 5. 아프리카에서 가장 신비로운 우울증.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다나킬 대공황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독특한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에서 세 개의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약 125m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교적 작지만 길이는 약 200km, 폭은 50km에 달하지만 놀라운 특징을 자랑합니다. 아프리카 화산의 약 25%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다나킬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34.4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에 더해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하여 매년 약 100에서 200mm의 간구량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나킬 대공황은 과학적 탐사를 위한 금광입니다. 수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많은 고대 인류 화석이 발견되어 초기 인류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명 잡지 네이처가 에티오피아를 인류의 요람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아와시 계곡의 다나킬 대공황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32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한 루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지역을 과학자들과 역사 애호가들에게 환상적인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풍경 중 하나에서
인류의 고대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합니다. 번호 6. 커피의 발상지. 세계 커피 지도에서 에티오피아는 최초의 커피 한 잔의 탄생지로 밝게 빛납니다. 에티오피아 민속에 따르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이름인 아비시니아 땅에 살았던 염소 목축업자 칼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염소를 돌보다가 그는 밝은 빨간색 과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맛본 칼디는 갑자기 특별한 에너지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기적이라고 의심한 그는 과일을 인근 승려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금지되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구운 과일이 하늘이 준 선물처럼 매혹적인 향기를 내뿜자 칼디와 스님은 커피 원두를 모아 갈아서 물로 끓여 모두와 나눠 먹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커피 한 잔이 탄생했습니다. 커피 식물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삶에서 심오한 문화적, 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의 여성들은 신선한 커피 원두를 점토팬에 구워 향기로운 향신료와 섞습니다. 콩을 노릇노릇하게 볶고 곱게 갈아 조심스럽게 걸러낸 다음 전통적인 점토 냄비인 제벤에 넣고 열린 불에서 끓입니다. 커피 세리머니는 하루에 3번 진행됩니다. 아침, 전고, 저녁에는 각 세션이 최대 2~3시간 동안 진행되어 따뜻하고 유대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만든 커피 한 잔을 즐기도록 초대받는 것은 단순히 미각을 위한 대접일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진정한 커피 한 잔을 경험하러 오시겠어요? 그렇다면 숫자 5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9번으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드백에 감사드려요. 에티오피아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요리의 천국과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맛까지 가볍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에티오피아 음식은 풍미가 깊고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선택지를 자랑합니다.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의 매력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영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육류 섭취를 금하는 종교적 전통 덕분에 다양한 채식 요리가 에티오피아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거의 모든 식사에는 인제라라는 부드러운 빵이 함께합니다. 마치 팬케이크처럼 생긴 이 빵은 단순한 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제라는 밥처럼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스튜나 카레를 얹어 숟가락처럼 떠먹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렌틸콩부터 다양한 채소까지 신선한 재료와 함께 인제라를 즐겨보세요. 에티오피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의 다채로움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향신료의 조화는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 접시에 담긴 예술작품과도 같죠. 병아리 콩으로 만든 시로, 스튜, 향긋한 향신료가 더해진 고만, 케일소트 등 에티오피아만의 독특한 채식 요리를 맛보세요. 미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향신료의 환상적인 조화.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는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그야말로 축제의 나라입니다. 1년 내내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활기 넘치는 땅, 에티오피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팀캇 축제가 요르단 강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사제복을 차려입은 사제들을 따라 신성한 행렬에 참여합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자수 우산들의 행렬은 장관을 이룹니다. 밤새도록 기도와 의식을 진행하는 사제들, 축제 장소 근처에서 야영하며 횃불 아래 인제라와 양고기 등 전통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팀캇 축제의 밤은 낮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9월 말에 열리는 메스칼 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거대한 모닥불 데메라에 불을 붙이는 순간은 메스칼 축제의 절정입니다. 아디스아바바의 메스켈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신성하고 즐거운 축제의 현장입니다. 1월 7일 에티오피아의 크리스마스 제나 축제는
랄리벨라 마을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위교회로 유명한 랄리벨라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기도와 찬송, 촛불 의식이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 교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 제나 축제의 영적인 에너지가 온 마을을 감쌉니다. 다양한 야생동물의 왕국. 에티오피아는 동물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다양한 고유종을 비롯해 풍부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죠. 에티오피아 고원에서만 볼 수 있는 젤라다 원숭이는 해발 2000m에서 4100m 사이에 서식합니다. 피 흘리는 심장 원숭이라는 별명을 가진 독특한 영장류죠. 시미엔 산맥 국립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젤라다 원숭이는 무리 생활을 하며 주로 풀을 먹고 삽니다. 해발 2800m에서 4200m 사이의 가파른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왈리아 아이벡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소중한 보물이죠. 에티오피아에는 약 20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며 그중 다수는 에티오피아 고유종입니다. 큰 홍학, 아비시니아 땅불사해 등 다채로운 새들을 만나보세요. 약 6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에티오피아. 그중 10%는 에티오피아 고유종입니다. 풍부한 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이 됩니다. 자연 애호가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에티오피아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야생동물의 신비를 탐구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종종 간과되지만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여성 인물들이 이를 증명하죠. 성경에도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 시바 여왕은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에티오피아 역사에서 여성의 깊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시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인들의 자긍심이자 문화유산이며 사회와 정치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수세기 동안 시바 여왕은 지혜와 교활함의 상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여성들이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인물이죠.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성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의 약 60%를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1번째, 이 나라에서는 8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믿기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마치 단군 신화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8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투리처럼 다양하네요. 이는 에티오피아를 문화적 보물창고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식어이자 국어인 아마라에어는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최대 민족 중 하나인 아판 오로모의 언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티그리니아어는 티그레이 지역에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소말리아어와 아파르어는 어떨까요? 마치 비빔밥처럼 다채로운 언어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은 바로 영어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영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인 영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많은 대학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글로벌 지식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호수가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호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해를 떠올리겠죠? 하지만 사해보다 훨씬 염도가 높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사해는 7위에 불과합니다. 1위는 바로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에 있는 게탈레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2005년 지진으로 지하 온천수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게탈레 연못의 물은 매우 독특합니다. 염도가 무려 43.3%에 달합니다. 정말 놀라운 자연현상이죠.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이 13개월입니다. 우리는 1년이 12개월이지만 에티오피아는 독특한 달력 체계를 사용합니다.
수천 년 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한 달을 더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일로 이루어진 13개월 달력을 사용합니다. 13번째 달은 5일이나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전 세계가 2017년을 맞이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아직 2016년이었던 셈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에티오피아에서는 하루가 12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시계는 12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다시 1시부터 시작합니다. 이 독특한 시간 계산법은 관광객들에게는 흥미롭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이 에티오피아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더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티오피아의 고대 성벽 도시인 하라르는 먹이를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는 하이에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이에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반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에나들은 종종 도시 근처 동굴에 살며 먹이가 필요할 때 몰래 주거 지역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은 인간이 남긴 것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은 자연의 청소부로 여겨집니다. 16세기부터 하라르 사람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하이엔에게 먹이를 주는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들이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문화적 관습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시리아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약 6,00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질 시스템 중 하나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귀중한 화석뿐만 아니라 호수와 숨막히는 풍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타나 호수로 약 3,67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블루 나일강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약 12%에 해당하는 900종 이상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동물로는 베사오릭스가 있습니다. 젤라다 원숭이와 플라밍고와 비둘기 같은 희귀한 새들. 이 지역에는 영구 용암 호수로 유명한 에르타 에일과 같은 많은 활화산이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수많은 귀중한 화석을 만들어냈으며 약 3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르 지역에서 발견된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화석이 있습니다.